필터링. 필터링이란 그 여러 개의 원소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리스트나 뭐 그런 거, 배열이나 그런 안에 있겠죠. 여러 개의 원소들 중에서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 원소들만 선택하기가 필터링이에요. 이게 필터링인데, 만약에 이 필터링을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리스트가 되는 건데 어떤 값 x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x는 어떤 또 다른 리스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어떤 리스트 안에 있는 x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리스트에 넣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어떤 조건식을 만족하면 이라고 하는데 뒤쪽에 있는 거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어떤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만 선택해서 여기에 넣겠다. 이게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어있는 리스트 먼저 만들고 반복문 만들고 조건에 맞는 경우에 어펜드 하겠다라고 문장을 만들어 주셔도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되셨죠? 자, 제가 아까 매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매핑은 여러 개의 원소들을 어떤 특정 규칙에 따라서라고 할까요? 어떤 특정 규칙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변환하는 거를 매핑이라고 해요. A라고 하는 값이 B라고 바뀌고, A라고 하는 값이 X로 바뀌고, B라고 하는 값이 Y로 바뀌고, 근데 이거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뭐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짝수냐, 홀수냐,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등등등 이런 어떤 특정 규칙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변환이 되는 거를 매핑이라고 해요. 매핑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매핑은 어떤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 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if 만약에 어떤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이, els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 값이 리스트 안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규칙에 의해서 변환이 되는 거죠. 조건식을 만족하면 value 1을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value 2를 넣겠다니까. 그죠? 네. 어떤 조건에 따라서 A라고 하는 걸로 변환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B라고 하는 걸로 변환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매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매핑. 근데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 어떤 다른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그럼 여기는 조건식은 이 x를 가지고서 만든 조건식이에요. 어떤 리스트 안에 있는 변수 x들에 대해서 그 x가 어떤 조건식을 만족할 때 value 1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value 2를 append 하겠다.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표현한 매핑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예제로 만들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냥 말로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고
네,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하면서 필터링과 매핑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마지막 목차가 될 것 같아요. 리스트에서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리스트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집 함수와 for 반복문. 포문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서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포문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제 몇 가지 공부했네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range. 이런 패턴 많이 해봤죠? range 함수를 하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을 어떤 뭐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거나 어떤 스텝만큼씩 증가 감소하는 이런 거 많이 썼었죠. 어. 자, 또 기억나는 함수 있으세요? for in에서 썼었던 함수 중에서 한 번밖에 안 해서 기억이 안 나시려나? enumerate 그리고 어떤 리스트 이거 기억나세요? enumerate는 어떻게 쓴다? 인덱스하고 value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어떤 리스트에서 그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인덱스도 함께 우리가 포문으로 반복할 수 있는 문장.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enumerate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여기 어딘가에 리스트와 for 반복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enumerate를 썼던 예제가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턴이 이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집이라고 하면 이거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압축? 압축?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압축이에요. 압축인데, 두 개의 리스트를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두 개의 리스트를 같이 가져오는 게 집이에요. 얘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냐면, 네. 예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첫 번째 리스트에, 넘버스 1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이렇게 다섯 개의 원소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버스 2라고 하는 두 번째 리스트에, 어,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뭐, 11, 21, 31, 41, 51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가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에는 두 개의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리스트는 같은 개수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개수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 두 개의 집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두 개의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두 개의 리스트는 같은 개수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변수 두 개를 써요. 변수 두 개를 쓰고요. 집,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이렇게 씁니다. 프린트만 해볼까요? X랑 Y를 어떻게 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집이 뭘 하는 건지 아시겠죠? 서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순서대로 꺼내주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순서대로 꺼내주는 거예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순서대로 꺼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값들을 꺼내주는 겁니다. 네, 두 개의 리스트를 묶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함수 이름이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리스트는 같은 개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서로 다른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인덱스들끼리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넘버스 1하고요. 넘버스 2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여기를 그 다음에 4에서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해야 되는 이유는 넘버스 1,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스트죠. 집 함수에서 첫 번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꺼낼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꺼낼 변수.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변수를 두 개를 선언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집 함수입니다. 집 함수. 어, 집 함수를 이용하시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위쪽에 있는 넘버스 1과 넘버스 2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넘버스 1과 넘버스 2에 넘버스 2에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의 합, 덧셈, 덧셈 결과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면 될까요? 네. 결과가 리스트 하나인데 1 더하기 11이니까 12, 2 더하기 21이니까 23, 3 더하기 1이니까 34, 그 다음에 45, 56 이렇게 나오기 원하는 거죠. 1 더하기 11 하면 12 아니에요? 2 더하기 21 하면 23이고 3 더하기 31 하면 34죠? 4 더하기 41 하면 45죠? 5 더하기 51 하면 56이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반복문,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반복문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어펜드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집함수 쓰셔야 될 거예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바로 정기수가 10월 29일에 종강했거든요. 지난달 말에 종강을 했고 오늘 뭘 했냐면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협회에서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었어요. 저희 학원 수료생들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 수료생들끼리 여러분들 수업하시는 과정이 K 디지털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기업 연계, 취업 연계 훈련인데 그래서 이런 훈련을 진행하는 다른 훈련기관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해서 경진대회를 했는데 저희 반에서만 두 팀을 보냈어요. 예, 딱 10월 말에 딱
끝났으니까 마침 또그 발표회가 오늘이었고 그래서 저희 반에서 두 팀을 딱 보냈는데 그 두 팀이 1등하고 2등하고 왔다. 네. 프로젝트는 기말 프로젝트 가지고 들고 가서 너무 기쁘네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죠? 그죠? 자,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아, 참고로, 요거는 녹화를 잠깐 중지하고 얘기를 할까? 네, 요거 같이 해볼까요? 어, 집함수를 이용하고, 처음에는 그 리스트 컴프레션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결과가 있죠. 그럼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리절트라고 할까요? 리절트. 비어있는 리스트로 시작하면 되겠죠. 비어있는 리스트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4. 숫자 두 개를 꺼내야 돼요. 우리는. 숫자 두 개를 어디에서 꺼내면 될까요? 집으로 묶은 걸로. 무엇을 집으로 묶어줄 거냐면 넘버스 1번하고 넘버스 2번을 집으로 묶어주면 돼. 자, 우리는 리절트에다가 append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맨 끝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무엇을 추가를 해주면 될까요? 앞에 있는 숫자 더하기 뒤에 있는 숫자. 이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리절트 출력해 보세요. 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결과가 나왔죠. 어렵지 않죠? 음. 넘버스 1과 넘버스 2를 집으로 묶어서 압축해서 넘버스 1에서 꺼낸 거는 X, 넘버스 2에서 꺼낸 거는 Y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X 더하기 Y를 이 리절트에다 저장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음. 그럼 요렇게 1하고 11이 요 순서대로 X, Y가 될 거고요. 그래서 1 더하기 11이 제일 처음에 어펜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2하고 21이 순서대로 여기로 들어가서 2 더하기 21, 그죠? 23이 어펜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3 더하기 3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절트는 리스트다. 리절트에는 x 더하기 y를 저장할 거다. 그러니까 어펜드의 목적어가 되는 부분을 리스트 안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x는 뭐고 y는 뭐냐?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컴퓨터한테. 자, for x하고 y는 in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집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numbers 1번, 그리고 numbers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한 결과.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두 개의 같은 개수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을 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뭐 더하기를 한다거나 빼기를 한다거나 곱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원소들끼리 어떤 사칙 연산을 하고 싶을 때 집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 그죠? 네. 그러면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길게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리스트에 대해서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음, 뭐 원소 추가 삭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예, 반복문, 포문과 리스트가 같이 사용이 되면서 만든 예제들은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꾸 반복해서요. 저는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뭐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마찬가지인데 반복밖에는 연습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 뭐 AI가 코드를 다 짜주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AI 만들기 위한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랩파이썬 폴더 밑에서 new 그리고 구글 콜앱 이렇게 해서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좀 바뀔 거예요. 이번에는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목을 먼저 바꿀까요? 제목은 파이썬. 저희가 마지막에 만들었던 게 6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이라고 할게요. 튜플. 위쪽에다 제목 넣어드릴게요. 파일 이름 이렇게 썼어요. 튜플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데이터 타입 이름입니다. 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주신 분들은요, 여기 연결을 먼저 할게요. 연결을 하시면 코드를 작성하시는데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어, 튜플에 대한 그 설명을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튜플이란 저장된 아이템들을 변경할 수 없는 리스트. 그냥 우리말로도요, 번역하지 않고 그냥 튜플이라고만 합니다. 그냥 튜플이라고만 하고, 어, 튜플은 특별한 종류의 리스트예요. 특별한 종류의 리스트인데, 일단 값들이 저장되면 저장된 아이템들을 변경할 수가 없는 리스트예요. 어, 우리가 그동안 어제부터 해서 이번 시간까지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 되게 많이 했죠.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추가 할 수도 있었고요. 그죠? 탑이나 리무브 이런 걸로 삭제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인덱스의 원소를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있었죠. 원래 리스트는 아이템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게 다 가능한 그런 게 리스트예요. 그런 게 리스트인데 튜플은 비어있는 튜플로 만들어버리면 거기다 더 이상 아이템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튜플을 만들 때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만들었으면 더 이상 거기에는 새로운 거를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어디에 도대체 쓸모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근데 의외로 튜플이 좀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게 사용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알게 모르게 튜플이라고 하는 게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거고 기본적인 문법만 일단은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튜플은 그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인덱스 기반의 데이터 타입이어서 어, 이 아이템들이 저장된 위치를 인덱스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리스트도 그랬죠? 리스트도 아이템들이 저장된 위치를 0, 1, 2, 3, 4 또는 끝에서부터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인덱스를 줘가지고 그 아이템들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에서 했었던 인덱싱 또는 슬라이싱과 같은 문법은 문법은 튜플에서도 똑같아요. 그 튜플 인덱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튜플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 있겠죠. 변수 이름에다가 대괄호를 쓰고 인덱스 번호를 주는 거죠. 이게 인덱싱이에요. 이거는 그 특정 인덱스 위치의 값을, 아이템을 읽어온다. 이게 인덱싱이고, 슬라이싱은 잘라낸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그죠? 잘라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튜플 변수 이름에다가 시작하는 인덱스, 끝나는 인덱스를 뭘로 구분해서 콜론으로 구분해서 두 개의 인덱스를 써주는 거죠. 이게 슬라이싱 문법이고요. 얘는 뭐예요? 그 어떤 특정 인덱스 범위에, 그러니까 인덱스 안에,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라든가, 0번부터 3번까지라든가, 아니면 뭐 3번부터 마지막까지라든가, 이렇게 특정 인덱스 범위의 아이템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튜플을 만드는 거죠. 튜플을 만들어주는 게 슬라이싱이에요. 그러니까 원본 튜플에서 잘라가지고 그 잘라낸 덩어리만큼을 새로운 튜플로 만들어주는 게 슬라이싱인 거죠. 리스트에서는 원소를 추가한다, 확장한다, 인설트한다, 삭제한다, 삭제한다. 이런 메서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원소를 추가하거나 원소를 삭제하거나 이런 함수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리스트에서는. 이런 메서드들 제공할까요? 제공하지 않을까요? 제공하지 않아요. 아이템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이템을 변경할 수 없는데 원소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원소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문법은 되게 간단해요. 튜플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겠다? 인덱싱과 슬라이싱 하는 방법만 기억하면 되겠다. 예. 튜플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뭐 이런 그 원소를 추가, 삭제, 변경하는 기능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메서드는 없다예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네. 자, 튜플을 만드실 때는 리스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괄호 종류를 어떤 괄호로 만들었죠? 대괄호. 이게 리스트였죠? 근데 리스트하고 튜플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튜플을 만드실 때는 소괄호를 씁니다. 이렇게.
숫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넣었어. 타입을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타입, 넘버스, 그리고 프린트, 넘버스 이렇게 해볼게요. 괄호 안에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쭉 나열하면 그게 튜플이에요. 대괄호 안에, 대괄호 안에 아이템들을 나열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리스트. 소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 아이템들을 쭉 나열한 거는 뭐라고 부른다? 튜플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이 괄호 종류 구분하셔야 돼요. 딱 프린트가 된 모습 딱 보시고요. 대괄호로 프린트가 됐는지, 소괄호로 프린트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코드로 작성할 때, 이렇게 소괄호 안에 아이템들을 넣어서 변수에 저장했는지, 아니면 대괄호 안에 아이템들을 넣어서 변수에 저장했는지, 딱 그 코드만 보시면 얘가 리스트일까, 튜플일까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괄호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자, 저 넘버스에서요. 넘버스 점 해보세요. 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하고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밖에 안 보이죠. 앞에 리스트를 할 때에는 그 점 찍으면 함수 이름들이 쭉 하고 거의 한 10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죠? 그죠? 뭐 append, extend 등등등등등 여러 개가 나왔죠. 근데 지금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메서드들이 전부 사라진 거예요.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메서드는 다 사라져 있어요. 원소를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는 남아있죠. 자, 여기다 1이라고 써볼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넘버스에서 원소 1이 몇 개인가 세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1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3개 있죠. 그러니까 1은 3개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 거는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운트라고 하는 기능은 제공이 돼요. 근데 어펜드나 어, 리무브와 같은 그런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튜플도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란 얘기예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은 length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numbers 이렇게 하면 여기 6이라고 나오죠. 6. 6은 왜 6일까요? 원소가 몇 개 있으니까 6개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두 개 차이점 사용하시는 방법과 그 기능의 차이점 아시겠죠? 넘버스에서 일이 몇 번 등장하는지 개수를 세주세요 인 거고요. 길이를 알려주세요 예요 이거는. 누구의 넘버스라고 하는 튜플의 길이를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네, 그럼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아까 중간에 보니까 이런 거 있었네요. 넘버스 점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네요. 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요.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튜플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리스트에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리스트에서 동작하는 기능과 튜플에서 동작하는 기능은 같습니다. 얘 먼저 실행 한번 해볼까요? 여기 숫자 뭐라고 나와요? 0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2라고 바꿔볼게요. 결과값이 뭐라고 나와요? 1이라고 나오죠?
3이라고 해볼게요. 결과값이 뭐라고 나와요? 2라고 나오죠. 자, 이거 뭐냐 하면 여기는 값이에요. 이 값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느냐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음. 자, 카운트는 튜플에도 있고요. 튜플에도 있고 리스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튜플 리스트 함께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5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까요? 튜플에도 있고 또는 리스트에도 있는데 카운트 그리고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튜플이나 리스트에서 튜플 또는 리스트에서 value가 몇 번 등장하는지, 몇 개 있는지, value가 몇 개 있는지를 리턴해주는 바나나는 함수고요. 바나나는 함수고,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튜플에서도 인덱스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에서도 인덱스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값을 줘요. 여기도 값을 주는데 튜플 또는 튜플 또는 리스트에서 이 value가 처음 나오는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value가 등장하는 첫 번째 인덱스란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넘버스에서 1이 몇 번 있어요? 3번 있죠. 인덱스 0번에도 있고요. 자, 인덱스를 써볼까요?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6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인덱스는 0번부터 5번까지 있겠죠. 그 중에서 1이 등장하는 인덱스는 0번하고요, 3번하고 4번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죠? 그러면 인덱스가 3에, 여기를 다시 1로 바꿀게요. 여기를 다시 1로 바꾸면, 음, 어, 숫자 1이 몇 번째 인덱스에 등장할까요? 라는 함수거든요. 근데 인덱스는 3개나 있잖아요. 숫자 1이 등장하는 인덱스가 3개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그 중에서 첫 번째 인덱스를 준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중복된 원소가 있더라도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원소의 인덱스를 리턴해 준다는 뜻이에요. 카운트는 개수를 세준다는 뜻이고 이 값의 개수를 세준다는 뜻이고요. 인덱스는 이 값의 첫 번째 인덱스를 리턴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랭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원소 개수. 얘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랭 다음에 튜플을 주거나 리스트를 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튜플 또는 리스트의 원소 개수를 담아내 주는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일단은 튜플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35분까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튜플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